미식을 다루는 작품들은 자연스럽게 로드무비의 형태를 띠곤 합니다. 일본의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역참 도시락을 먹는 만화, 에키벤, 각 지방의 식문화와 그 의의를 충실하게 담아내는 만화, 맛의 달인, 푸드트럭을 몰고 미국을 횡단하며 각 지역 음식 중 최고의 음식을 찾는 영화, 아메리칸 셰프, 맛을 다루는 작품들은 여행을 함께 다루는 경우가 많고 그것은 맛이라는 소재가 얼마나 공간이란 것과 밀접한지 알 수 있습니다. 고독한 미식가는 그런 작품입니다. 아저씨 혼자서 고고하게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맛을 즐기고 작게는 가게, 크게는 지역, 가끔은 나라를 오가면서 한 그릇에 담아낸 음식의 맛을 즐기죠. 이 행위야말로 인류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최고의 힐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미식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이처럼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을 소재로 한 미식 드라마는 없을까요? 맛이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듯 보이죠. 우리가 어제 먹은 음식은 아마 내일 가도 비슷하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죽이고 마는 시간이란 씨는 맛에게도 가혹한 법입니다. 조선시대의 김치와 현대의 김치가 같은 맛일 것이란 보장은 전혀 없고 맛이란 변화하기도 잃어버리기도 하는 시공간 모두에서 위기를 겪는 존재입니다. 타 지역으로 가면 우리 섬의 맛을 낼 수 없고 20년 전에 먹었던 우리 동네 호루라기 돈가스의 맛은 그것을 만드신 주방장 아저씨가 늙으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고독한 미식가 더 무비는 바로 이런 부분을 찌른 작품입니다. 사실 미식 드라마에 종종 등장하곤 하는 소재지만 과거에 느꼈던 감동적인 맛을 다시 한번 재현하고 싶다. 공간적 분절성을 여행이란 소재로 뛰어넘어 타 지역의 맛을 알아가듯 시간적 분절성으로 인한 잊혀진 사라진 맛을 이노가시라 고로가 찾아내는 여정을 담은 작품이 고독한 미식가라는 작품입니다. 선으로 이루어진 1차원적이던 작품이던 고독한 미식가가 시간이란 축을 만나면서 2차원적으로 확장된 것이죠. 하지만 역시 그 방법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고로는 자신에게 입장지루라고 하는 것을 찾아달라는 프랑스 이민자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가장 잘하는 행위, 미식을 위한 여행으로 시간적 분절성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고향인 나가사키현의 고토섬에서 시작하여 일본 드라마 특유의 조금은 과장 섞인 엽기적인 전개로 한국의 남풍도나 거제도 등으로 밀려가기도 하며 이노가시라 고로는 맛의 재현을 위해서 시간과는 동떨어진 듯한 소재, 바로 재료를 찾아 나왔었는데 몰두합니다. 100년 전의 표고버섯도 오늘날의 표고버섯도 같은 지역, 같은 산에서 난다면 비슷한 맛일 거라고 상상할 수 있으니 재료만 보고 난다면 그때의 그 맛이 날 거라고 믿죠. 그래서 고독한 미식가 더 무비의 초반은 미지의 맛인 입장지루를 찾아내기 위해서 근거와 소재를 모으는 이야기로 작품 전체를 견인합니다. 이 부분에서 느낄 수 있는 미식이란 바로 미지의 탐험이란 겁니다. 아직 내가 모르는 맛, 내가 말 수 없는 것들. 미식을 다루는 작품이 로드무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도 두 장르가 모두 미지의 세계를 향한다는 근본적인 도식이 일치하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작품의 중반부터 고독한 미식가 더 무비는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소재로 재현에 몰두하던 고로가 산세리테라는 또 다른 목적물을 찾으면서 이야기의 전환점을 맞게 되죠. 맛의 재현과 산세리테라는 음식점의 재건, 뭔가 어울리지 않는 두 소재를 융화시키는 것이 요리사라는 존재입니다. 바로 인간이죠. 재료의 역할만큼이나 재료의 맛을 온전히 살리는 것, 그리고 그 재료를 어떻게 어느 비율로 사용할지 고민하고 궁리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몫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마츠시기 유타카 배우 겸 감독의 이야기 전개 실력이 참 탑이 나는데요. 중간에 입장지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은근슬쩍 알려주는 시퀀스를 넣습니다. 입장지루라는 것은 사실 나가사키현의, 즉 공간에서 내려오는 무언가가 아니고 할아버지의 이름인 이치로를 따서 가정 내에서 불린 이름이란 것을 알려주죠. 입장이 좋아하니까 입장지루. 이 시퀀스부터 작품은 재현이란 소재에서 벗어나서 인간에 대한 이야기로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나가사키란 공간의 전통 음식인 줄 알았던 입장지루가 사실은 정말 사사로운 별거 아닐지도 모르는 이치로짱의 엄마가 이치로짱을 위해서 끓여준 국물이었던 겁니다. 미식이란 주제에 대한 인간적인 찬사입니다. 맛은 그 공간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맛이란 인간을 위한 것이란 거죠. 이 작품이 입장지루의 역할을 시청자에게 상상하게 만듭니다. 이치로 할아버지의 어머니가 이치로를 위해서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맛을 만들어내는 마음이 꺾여버린 인류 요리사의 부활을 위해서 부부를 이노가시라 고로를 넘어 전해지는 마음, 그리고 이야기의 근본적인 부분인 공간과 시간적 분절 속의 그 맛을 그리워만 하는 할아버지를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던 이노가시라의 마음, 이 모든 인간에 대한 마음이 한 그릇의 라면으로 탄생하게 되고 우리가 이 영화를 처음 보았을 때 입장지루는 대체 무슨 맛일까? 라고 생각할 때보다도 오히려 입장지루가 완성된 그 순간 더더욱 그 맛이 궁금해지게 됩니다. 막연하던 입장지루가 아닌 인간을 위한 마음이 가득 담긴 입장지루가 더 와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좋은 이야기의 활용점정은 할아버지가 맛이 달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토록 재현을 위해서 힘썼던 내용이지만 사실 막바지에 맛의 재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소재가 된 겁니다. 만약 작품의 초반을 견인하던 재현이란 소재에 충실한 작품이었다면 이 작품의 엔딩은 재현 실패라는 것이겠지만 사실 이 작품이 궁극적으로 미식, 음식, 그리고 맛에 대해 제시하는 견해는 맛이란 인간을 내일로 살아가게 해주는 것이다 입니다. 이노가시라가 찾아낸 입장지루는 산세리테의 주방장 아저씨도 그의 이혼한 전처에게도 그리고 맛의 재현을 실패한 할아버지에게도 이러면 그 맛을 제대로 보기 전까지는 죽지 못하겠구만. 맛 그리고 음식의 역할은 죽어있던 가게를 움직이는 것이요 할아버지를 더 살고 싶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더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맛이라면 그 맛이 바뀌었어도 그 맛이 아니어도
인간을 위한 음식은 인간을 웃음짓게 해줄 겁니다. 그 아름다운 웃음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맛을 찾아 나서는 것이 고고한 인간의 미식일 것입니다. 고독한 미식가 리뷰를 하다 보니까 배가 고파지는군요. 우리 어머니가 종종 해주곤 하던 우리 집에서만 먹는 삼겹살 김치볶음을 만들기 위해 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